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시원한 탄산음료의 기포? 하얀 연기를 내며 작아지는 드라이 아이스? 우리에게 친숙한 이산화탄소는 수치나 다이아몬드의 성분인 탄소 원자와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 분자가 결합한 무색, 무취, 무독성의 기체로 탄소 양옆에 산소가 하나씩 붙은 안정된 구조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뀐 뒤 지구 대기보다 밀도가 높아 아래로 깔리죠. 물에 녹이면 탄산 상태가 되는데 그 원리로 탄산음료를 만들어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혀 골칫덩이 신세지만 사실 아예 없으면 곤란한 존재인데요.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액에 일정 농도로 녹아있지 않으면 혈액의 pH가 적절히 유지될 수 없거든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고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밤에 기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온실처럼 열을 저장해주는 것도 이산화탄소의 역할이죠. 이런 이산화탄소가 골머리를 썩이는 이유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기체의 88.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순환하는 것은 물론 물속에 녹거나 석회, 화석 같은 형태로 변해 퇴적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다른 형태로 땅속에 붙들어주던 방대한 양의 화석 연료가 사람들 때문에 다시 기체 상태로 바뀌니 그 농도가 빠르게 높아져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물속에도 더 많이 녹아들어가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던 산호들이 백화현상을 일으켜 폐사하며 다량의 산소를 만들어내고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던 조류들도 사라져요. 또 탄산이 칼슘과 반응한 뒤 암석에 달라붙는 갯녹음 현상으로 바다 환경이 황폐해져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죠. 해양뿐 아니라 육상의 생태계도 파괴되는 등 각종 피해가 크고요. 탄소 순환이 어그러져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탄소는 흡수하고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그 피해를 예측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온도 상승폭을 봤을 때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탄소 흡수를 위해서는 광합성을 통해 제거되거나 식물 토양에 축적되는 육상 생태계의 그린 카본과 물가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의 퇴적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 카본이 중요한데요. 낙엽송숲 1헥타르가 승용차 3.7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63%에 이르는 산림을 관리, 보전하고 추가로 도시숲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에요. 또 블루카본이 그린카본보다 탄소 고정량은 최대 5배,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라고 알려져 세계적 규모로 손꼽히는 서해와 남해의 훼손된 갯벌도 복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자마자 제거하려는 탄소 포집 기술도 있는데요. 산업 공정으로 생성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하여 바닷속 혹은 땅속에 저장하거나 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제품까지 만들어 재활용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공공기관과 기업이 동참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출되는 탄소량이 워낙 많아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이 전체의 87%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신기술과 시스템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감축한 공공기관의 사례는 이미 존재하고요. 공장과 일반 건물, 가정집에 각각 알맞은 형태의 ICT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ESS로 전기를 저장해두면 불규칙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전력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공유 교통수단과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도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전 세계적 캠페인 RE100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제사회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을 통한 규제도 도입했죠.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과징금을 피하려면 기업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해 배출권을 사오거나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상세 배출권을 얻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기업은 주식처럼 변동되는 가격에 따라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탄소 감축을 장려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라는 새로운 직업도 탄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카본 딜링 게임을 통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직접 익혀볼까요? 게임 구성품인 상품 카드 28장, 탄소 저감 기술 카드 8장, 그리고 게임용 지폐에 추가로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3명에서 6명 사이의 인원으로 모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세팅이 달라지니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게임 순서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1등부터 왼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라운드는 상품 투자인데요. 순서대로 돌아가며 원하는 투자금을 제시하되 앞사람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포기를 외치고 현재 투자금의 50%를 반올림하여 은행에 지불하면 되고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투자를 진행한 뒤 최후의 1위는 제시한 투자금을 100% 은행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펼쳐진 카드 중 원하는 것을 가져온 뒤 카드 더미의 카드를 다시 인원수에 맞게 펼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투자 과정을 반복합니다. 투자가 완전히 끝나면 각자 가진 상품 카드에 왼쪽 위에 적힌 숫자를 더해 계산한 수익을 은행에서 받은 뒤 인원수에 따른 고정비를 은행에 납부하고요. 상품 카드의 오른쪽 위에 적힌 숫자를 더해 계산한 탄소 배출량에서 인원수에 따른 탄소 배출 허용량과 각자 가진 탄소 저감 기술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을 빼는데요. 이렇게 나온 값은 2라운드에 쓰입니다. 2라운드는 탄소 저감 기술 카드 거래인데요. 탄소 저감 기술 카드를 블라인드 경매 혹은 협상 방법을 이용해 서로가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값이 0보다 큰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탄소 저감 기술 카드를 구매해 0을 만들거나 최종적으로 남은 값에 3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하죠.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남는 탄소 저감 기술 카드를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가지고 있는 최종 자산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볼트를 가진 참가자가 우승!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탄소 배출권에 대해 알아본 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단순화한 게임까지 살펴봤는데요.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환경과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랄게요. 물론 방역 수칙 지키는 것 잊지 말고요. 그럼 안녕!